여러분은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하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의 가장 불편한 문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거의 100% 성공하는 동물이라고요. 우리는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완벽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진심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건 늘 옳았어.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진실처럼 들리도록 설계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자기 기만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진화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왜 그 거짓말을 자기 자신부터 먼저 믿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성공, 생존, 관계, 심지어 행복까지 좌우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인간의 마음속 가장 교묘한 속임수, 자기 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짓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진화시킨 무기였죠. 수십만 년 전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약한 존재였습니다. 발톱도 이빨도 날렵함도 없었죠. 그 대신 인간에게 주어진 도구는 머리였습니다. 그 머리는 생각했고 계산했고 때로는 숨기고 속이고 조작했습니다. 내가 사냥을 망친 게 아니야. 짐승이 도망갔을 뿐이야. 열매를 몰래 숨긴 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였어. 이런 핑계와 포장은 갈등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아남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결국 거짓말에 능숙한 유전자가 인류 전체로 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단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확률은 100%에 가깝다고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능숙하게 자기 거짓말에 속습니다. 진심으로 믿어버리니까요. 왜일까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선 아예 나 자신부터 속이는 편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기만은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한 일이죠.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할까요? 단순히 연기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정말 몰랐어. 그럴 생각은 없었어. 이런 말로 둘러대면 그만일 텐데 왜 스스로도 그걸 진심으로 믿어야 할까요? 바로 신뢰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아주 민감한 생물입니다. 말투, 눈빛, 표정, 억양, 사소한 몸짓까지 감지해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죠. 그런데 자신이 진짜라고 믿으면 이런 모든 거짓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으며 말끝을 흐리지도 않죠. 이보다 더 완벽한 연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처럼 보여야 상대를 완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믿어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옳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스스로 믿어버릴 때 인간은 타인을 속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기 기만은 연기를 넘은 생존 스킬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납득시켜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자기 기만을 할까요? 전쟁터도 법정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 아주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여러분보다 인정받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속으로는 질투심이 올라오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인간미가 좀 부족해. 나는 그냥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야. 자신의 감정이 질투라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대신 정당한 비판이라는 포장지로 감쌉니다. 혹은 누군가를 따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걔랑 좀 안 맞아. 아무리 그래도 분위기는 맞춰야 하잖아. 사실은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는 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이라는 식으로 합리화하죠.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자기 기만의 패턴은 이것입니다. 난 틀린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피해자야. 불륜이든 무단횡단이든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다들 하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쪽이 먼저 그랬거든. 이런 합리화는 마치 마음의 면역 시스템 같아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거짓말을 한 사실보다 그걸 스스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 더 오래 남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모두가 아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모든 자기 기만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무섭습니다. 정말 진짜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잘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대부분의 이유를 나중에 꾸며냅니다. 우리 뇌에는 마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내려진 결정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붙이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해봅시다. 색이 예뻐서 가성비가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충동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뇌 속 대변인은 즉시 해명에 나섭니다. 그건 오래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이었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변인의 말을 우리는 진짜 이유라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겁니다. 이런 자기기만 시스템은 우리 뇌가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일관된 사람이라고 믿고 싶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행동이 어떤 규범이나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그에 맞는 합리적인 명분을 즉시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한테 화낸 건 예의가 없었기 때문이야. 회식 안 간 건 체력이 안 좋아서였지 팀이 싫은 건 아니야. 이 모든 문장은 대변인의 말일 뿐 실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건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자기 뇌 안의 다른 부분이 진짜 동기를 감춰버리면 대변인도 몰라요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기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모두리 욕망을 감추고 대변인이 말을 정리하고 의식은 그것을 믿습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인간은 오늘도 진심인 척, 정의로운 척, 착한 척,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과 말 사이에 여백을 남기죠. 어쩌면 그게 인간이 발명한 가장 정교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직설적인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달하는 거짓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걔는 참 특이한 사람이야. 내가 한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 이 얘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 말들은 사실 정확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죠.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문제 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해석일 뿐이야. 이것이 바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말의 기술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핑계입니다. 동료가 왜 회식을 불참했는지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핑계가 나옵니다. 그날 몸이 좀 안 좋았어. 사실이 틀렸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말 뒤에는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핑계는 거짓말을 감추는 가면이고 그 가면 아래에는 종종 책임 회피, 갈등 회피, 이미지 관리라는 진짜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시의 기술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거 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요즘 좀 예민하지 않아? 혹시 넷플릭스나 보러 갈래? 이런 말들은 정확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끕니다. 혹시라도 일이 어긋나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라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죠. 이 모든 전략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졌을 때 인간은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꾸미는데 가장 유용한 청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기만이 이기심을 숨기고 핑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꼭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걸까요? 사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번엔 분명히 될 거야. 이런 말들은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다소 과장되고 근거도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움직이고 도전하고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이 과학적으로는 틀렸을 수도 있는 아주 의도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이죠. 운동선수가 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경기에 나가고 창업가가 내 아이템은 세계를 바꿀 거야 라고 믿으며 투자받으러 다니고 학생이 이번 시험은 진짜 달라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행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앞으로 밀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기만은 진실을 왜곡하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현실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심리적 방어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위해 현실을 살짝 각색하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죠. 결국 자기 기만은 현실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이 쓰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은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죠. 더 놀라운 건 그 거짓말에 자기 자신까지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자기 기만은 거짓말을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이자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도구였죠.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번엔 진짜야. 이런 말들은 어쩌면 모두 자기 기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들 덕분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결국 해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쌓아온 진화의 흔적이 숨어 있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